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회 전국 모의고사 이제 우리가 공법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1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아마 2회 시험을 볼 때 내 공법 점수가 공부를 조금 했는데 점수가 좀 그대로네? 아니면 좀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회 난이도 문제는 1회보다는 1회는 좀 약간 쉽게 난이도를 했다 그러면 2회 난이도 문제는 약간 좀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어렵게 좀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엄청 난이도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중하를 따졌을 때 지난번 시험이 한 하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 중 정도 하고 상 정도 사이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예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안 됐던 기출문제가 아닌 부분들을 많이 넣은 게 아니고 거의 기출문제 위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선지 중에 보기 중에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된 부분들 보기는 집어넣고 답이 되는 경우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 위주로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찾을 수 있는데 나머지 선지들은 조금 좀 까다롭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도 그걸 느껴보시라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1번 문제부터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좀 쉬운 난이도는 답만 체크하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지문을 보면서 지문에서 어떤 게 키워드가 되는지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단순 암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답은 2번이 되는데 방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천이나 유수지 그리고 저수지, 방화설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고 42번 문제는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광역도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겁니다. 1번 딱 보시면 1번을 보실 때 키워드가 뭐냐면 누가 요청했죠? 국장의 친구들이. 여러분 국장의 친구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사람이 또 요청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위에 사람이 요청하는 건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나 밑에 사람이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을 뭐 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왜 국장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하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암기하고 조금 해나갈 때는 이렇게 단축해서 쓰는 말들을 좀 기억하면 좀 편합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시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누구한테?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있다.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 그 지문 자체가 이 정도는 그렇게 틀린 게 아니구나. 그게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네 번째, 시장 또는 군수가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해야 돼요? 들어야죠.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죠. 또 5번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문가의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통 하는 경우는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심의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심의를 거친다는 거. 그리고 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여야 한다는 거. 그렇게 됩니다. 이게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몇 년? 그렇죠.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했어요.
토지적성 평가 했으면 뭐 하죠? 그럼요. 다시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적성 평가든 재취약성 분석이든 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지금 다 뭐죠? 토지적성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취약성 분석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틀렸죠. 2번. 항상 2번 보시면 몇 년마다 5년마다 뭐죠? 다당성. 그거 키워드가 돼요. 3번은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죠. 협의한 후에는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중앙이 아니잖아요. 도지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광역시장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하는 게 국가계획. 국가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짭니다. 그 다음 뭘 짜죠? 전체 국가적인 틀을 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나씩 줄여가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됐죠? 그러면 2개 이상을 묶어서 이제 도시를 가지고 계획을 짰으니까 그 2개 이상 중에서 각각에 대한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죠? 그렇죠. 도시, 군, 계획.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도시, 군, 계획은 그 도시 하나가 나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틀. 그게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지금 하나씩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세요. 어떻게 보면 뭐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이쪽 부분이 이것의 상위 부분에 대해서 상위 부분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법에 대한 체계가 아니에요. 법에 대한 체계, 그러니까 상위 법에 우선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큰 틀을 여기서 짰으니까 그 큰 틀 안에 2개 이상을 묶어서 짰잖아요. 그렇죠? 큰 틀 안에 2개 이상을 묶어서 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큰 틀에서 2개 이상을 묶었으니까 2개 이상 묶은 거는 큰 틀의 규정에 맞아야 되죠. 그리고 2개 이상 묶은 게 광역도시계획인데 그 2개 이상 묶은 것 중에 하나를 다시금 짜는 거잖아요. 그럼 큰 틀,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틀 안에 이 세부적인 계획 하나가 또 맞아야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갈 방향을 짰으면 그 나갈 방향을 짠 곳에 뭐죠? 세부적인 항목을 짜는 게 또 맞아야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상위에 뭐 이 하위 부분이 뭐 적합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 보시면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뭐하죠?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 내용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어떤 토양이나 그리고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와 재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뭐 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44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여러분 개발 제한이죠.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 시도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욕 들어먹잖아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거는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딱 나오면 뒤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죠. 2번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누가요? 시장 군수가 입안을 했다고요. 무엇에 한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원래는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면 누가? 그렇죠. 도지사가 원래는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한정해서는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심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어떤 상세 정도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기반 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그 다음에 농, 산, 어촌 지역의 어떤 인구적인 밀도 그리고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서 입안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4번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를 설치할 계획이 없대요. 그럼 이런 계획이 없으면 기초조사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왜 해요? 근데 기초조사를 반드시 실시한다고 돼 틀렸죠. 5번 자 국방상 그 다음에 국가안보상 기밀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여러 사람들에 떠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5번 이 45번 문제는 키워드가 딱 있습니다. 항상 답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문제가 나올 때 지정 고시된 지역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대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보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의왕산 기억나세요? 이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답이 되는 것은 제외하는 내용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제외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농공단지 있죠. 농공단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럼 농공단지 있는 거 찾으면 돼요. 기억, 리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 봐요. 그런데 디귿에 보시면 농공단지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난이도로 분류를 한 겁니다. 답은 2번이죠.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물어봤어요. 1번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라 그랬는데 자연환경 보호하고 산림보호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의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서 보전이란 말이 나왔죠. 그럼 보전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자연환경 보조 지역으로서 지역을 관리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보전관리지역이 돼야죠. 그 다음에 2번 이 2번 동그라미 2번도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고 이건 헷갈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보시면 완전히 모르면 또 짜증이 안 나요. 아는데 기억이 안 나고 가물가물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얘기해 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작년부터 공부했던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보면 오늘 시험 봤던 문제를 보면 왜 그럴까요? 그럼요. 아직 반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제 수업을 안 듣고 다른 교수님들 수업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제 수업 들었다고 해서 또 이게 특별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교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듣고 계시는 교수님들 그대로 듣고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본인들이 반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까리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이때 시험 보고 난 뒤 고민을 해요. 내가 뭐 어떻게 돼? 내가 잘못됐나? 다른 분 또 갈아타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수업을 들을 때 그분하고 나하고 잘 맞으면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 맞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수업 자체가 맞지 않는 분이 그러면 이제 다른 분하고 갈아타도 상관이 없죠. 근데 자기하고 맞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아직 반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동그라미 2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중층 주택 편리한 나왔죠. 편리한 너무 뭐죠? 이거 일편담심 기억나세요? 일편단심 편리함 나오면 앞에 뭐죠? 일반 들어가요. 일반 들어가야 돼. 근데 뭐 들어왔어요 지금? 전용 나왔잖아요. 전용은 뭐예요? 전양 양호한 들어가요. 전양 그죠? 전양 그래서 일편 전양 됐죠? 그래서 전용 주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전용 주거 지역이 아니고 이거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왜 2종이냐면 중층이잖아요.
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2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이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선지를 모른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 선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4번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그럼 이건 뭐로 해야 돼요? 농림지역으로 봐야죠. 갑자기 자연환경군중이 아니죠. 5번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 등 용도 변경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용도지구. 1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뭐로? 그럼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의 용도지구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당연히 방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로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4번 복합용도지구. 이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공장이나 장례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죠. 없죠. 제가 얘기했어요. 동안공관장은 태권도 도장 공관장이 너무 동안이 나서 아주머니들한테 어머니들한테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데모한다 그랬죠. 물러가라 위험하니까 이거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안 되는 거 같이 쓸 수 없는 겁니다. 동이 뭐죠? 동물원, 그렇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안은 안마시술소, 공은 공장, 그리고 관은 관람자, 그리고 장은 장례시설, 그렇죠? 장례시설. 그리고 위험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건축할 수, 이걸 제외한 거를 쓸 수 있는 거. 이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틀린 겁니다. 5번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하여 개발 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8번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나왔죠. 도시 나오면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대도시시장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것까지 국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1번 틀렸죠. 2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이 있습니다. 3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상 그리고 공익상 시가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4번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그 전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과 대지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도지구는 당연히 뭐죠? 건축물에서만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대지도 같이 건축물하고 대지 다 규정을 적용합니다.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5번을 알아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1, 2, 3, 4번이 다 뭐죠? 틀렸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그렇죠? 답은 5번이 되죠. 49번 문제는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개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을 예상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50번 개발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 행위 허가의 신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입니다. 이거 20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어떤 개축이나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에서의 채취 면적은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얼마? 그렇죠. 이것에 곱하기 2를 하면 된다고 했죠. 500제곱미터 땅의 깊이를 2m 정도로 파는 개념으로 보면 부피가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이하의 토속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4번 광역시장은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건부 인가 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그리고 뭐 위해 방지, 환경 해서 총 공사비의 몇 프로? 20% 이랍니다. 이행보증금 20% 이렇게 되고 그 다음 51번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은요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는데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넣고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사업은 제2단계 계획에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도시군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국장이 하는 개념이 아니죠.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얘는 도지사가 도지사. 그렇죠? 3번 지방공사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동의를 받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들 국가나 지자체나 지방공사, 공공에 해당되는 것은 신뢰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4번 시도지사는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에 변경했잖아. 이건 경미한 변경이에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다? 공고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 또는 그 토지의 정착 물건을 일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왜요? 내 범위가 아니니까. 근데 그걸 수용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답은 1번. 52번 국토계획법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0년이죠. 10년 이내. 그리고 2번 보시면 매수 청구권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뭐인 경우? 그렇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공사 아니에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은 토지 소유자가 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 의무자가 누가 돼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4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그리고 5번은 일반적인 얘기고 5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빈칸이 들어갈 거 기억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한 경우 있죠. 그때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몇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렇죠.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1만 제곱미터. 그리고 니어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얼마 이상을? 330만. 이게 규모가 큰 정도를 얘기할 때 거의 330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뒤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또 많이 들어갔는데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많이 있죠. 그러면 330만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뒤에 10,000 제곱미터에서 만은 빼야 되는데 그렇죠? 만 부분을 빼준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나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330.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효과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뭐다? 본다?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1번의 경우에 칠학지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 3번
위에 동그라미 1번의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형도면고시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는 것. 4번 경작지. 자, 여러분 원래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작지에다가 하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거는 개발 행위로 보고 받아야 돼요, 허가를. 그렇죠? 답은 4번이죠. 5번은 일반적인 얘기고.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 민간 시행자 중,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지정해요? 누가?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정권자,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정권자는 누구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그렇죠? 원칙은 누구죠? 원칙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이렇게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된다. 그럼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원래 하는 거예요. 이건 예외지. 그런데 이게 한다는 얘기는 이건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맞죠. 근데 국장이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다른 걸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3번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그러죠. 시행한 경우에만 시행자가 돼요. 그리고 4번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죠. 5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하는 겁니다. 56번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에 관한 내용은 틀린 겁니다. 시행자가요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 포함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이 보통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개발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럼 틀린 거죠. 실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개발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건 뭐 틀린 건 아니죠. 2번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가 인가를 받는 거고, 3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자의 의견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을 보는 거죠. 5번 동그라미 4번의 경우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에서 고시 내용이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뭐 하겠죠? 변경을 하겠죠. 이걸 폐지하는 게 아니고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옳은 겁니다. 1번 도시개발조합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조합은 토지 수용에 대한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일 때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2번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오케이. 3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법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렇죠? 토지보상법이죠. 그게 준용합니다. 4번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여기 사업인정은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걸 본다 이 얘기거든요.
실시계획 인가가 아니고 이게 수용 또는 사용이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의 뭐죠? 세부 목록 있죠.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일 때, 쫙 나이를 고시한 경우일 때는 오케이, 사업할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인정을 고시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답은 5번이죠. 재결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까지 해야 됩니다. 58번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시행자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 환지 계획 인가 후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된다. 여러분들 환지 예정지는 대규모, 규모가 커서 장기간 공사가 뭐죠? 지연될 때, 장기간으로 공사 갈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부분의 일부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가지고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단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2번 위 동그라미 1번에 환지 예정인을 지정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뭐죠?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됩니다. 지정해야 돼요. 3번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은 그 지정 처분을 공고한 날 다음 날 한다. 아니, 이런 규정이 없어요. 환지 예정이 지정되면 효력 자체가 그 다음 날 되는 그런 규정이 없고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요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의 환지 예정인의 어떤 위치나 면적,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다음 날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이런 법령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있나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다고. 그 다음에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사용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5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때 장애될 물건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하겠어, 취소하겠어 그게 아니고 나중에 토지의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하는 겁니다. 따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은 4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토지 등 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만약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달라고. 2번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어떤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안을 또 제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하고 토지 면적은 다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에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 제출하는 겁니다.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4번 그렇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한이 있는 경우 시험도 60일입니다. 60일. 그리고 위 4의 경우 부득이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거. 60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효과로 틀린 것은 이건 답이 2번인데 정비구역에 여러분들 우리 개발행위 있죠. 개발행위 있잖아요. 개발행위. 건곡물 토토토 기억나시잖아요. 건곡물 토토토 중목 기억나세요? 그 부분 중에서 건축물의 대수선 건곡물 토토토 할 때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까지 됩니다. 이걸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대수선이란 내용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수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쉬었다가 61번부터 또 마지막 부분까지 또 설명 한번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